오늘의 쉬운 파트 비트코인 11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6월 30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정리된 최신 정보고요. 구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지난 24시간 동안의 핵심 변화들 한번 짚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어제 6월 29일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이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주요 변화가 있었는지 구독자님과 함께 자세히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뭐 큰 변동성은 없었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지점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럼 현재 비트코인 상황부터 간략하게 좀 알려주시죠. 지난 24시간 동안은요, 비트코인이 10만 7천 달러에서 10만 8천 달러 사이, 비교적 좀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어요. 소폭이지만 한 0.53% 정도 올랐습니다. 안정적인 흐름이었죠. 0.53% 상승. 그럼 왜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요인들을 좀 나눠봐야겠네요. 상승 요인이랑 하락 요인. 네, 맞습니다. 먼저 상승 요인부터 한번 보죠. 좋습니다.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들 어떤 점들이 있었나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흐름이 좀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 그리고 ETF,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 쪽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들 자금이요? 네, 뭐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같은 기업들이 계속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예요. 여기에 14거래일 연속으로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와, 14거래일 연속이요? 꽤 기네요. 그렇죠. 총 22억 달러 이상 들어왔고 블랙록의 아이비슨 운용자산이 벌써 700억 달러를 넘었어요. 게다가 뭐 고래라고 부르는 큰 손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최근 48시간 동안 2만 개 넘는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야, 기관 자금 흐름 정말 꾸준하네요. 그럼 이런 움직임 말고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요. 미국 내 규제 환경이 조금씩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이게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규제 환경? 네.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자산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클래리티 액트라던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다루는 제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들이 지금 논의 중이거든요. 그 법안들이요? 네. 당장 통과된 건 아니지만 어떤 게 증권이고 어떤 게 상품인지 이런 걸 명확히 하려는 시도 자체가 시장의 불안감을 좀 덜어주는 거죠. 뭐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제도권 편입 기대가 좀 커지고 있어요. 하긴 규제 리스크가 좀 줄어들면 투자 심리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마지막 긍정적 요인은 뭘까요? 세 번째는 지정학적 요인인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중동 지역 긴장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중동 쪽이요? 네.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더 커지지 않으면서 그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좀 누그러진 거죠. 실제로 이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예전에 9만 8천 달러 수준에서 10만 8천 달러 근처까지 거의 10% 정도 반등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시장이 이런 외부 위험이 좀 줄어드는 거에 꽤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하면 기관 자금 유입, 규제 개선 기대감,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완화. 이 세 가지가 가격을 좀 지지하거나 끌어올렸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게 시장에 주는 의미를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걸 종합해보면요. 기관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또 규제가 명확해질 거라는 기대. 이건 비트코인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는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나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좀 높아지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네.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들 때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은 비트코인이 점점 변동성 큰 투기 자산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위험 관리가 가능한 제도권 자산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들 잘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격 상승을 좀 막거나 오히려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요인들도 있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상승을 좀 제한한 요인들도 분명히 있었죠. 이것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안감입니다. 거시경제? 네, IMF나 BIS 같은 국제기구들이 계속 경고하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가 고금리에 저성장, 또 무역 갈등,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요. 이런 불안감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같은 다른 위험 자산 전반에 좀 부담을 주고 있어요.
있어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군요. 또 다른 하락 압력은 뭐였을까요? 두 번째는요, 비트코인 채굴 쪽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는 점이에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라고 하죠. 채굴을 위한 전체 연산력인데 이게 좀 떨어지고 거래 수수료 수입도 줄면서 채굴 업체들 수익성이 안 좋아졌어요. 지난 4월 반감기 이후로 보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거래 수수료는 거의 50%나 급락했고요. 와, 수수료가 반토막이요? 그럼 채굴업체들 힘들겠네요. 그럴 수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정적인 요인은 뭔가요? 세 번째는 암호화폐 자체와 관련된 좀 개별적인 위험 요소들입니다. 개별적인 위험이요? 네, 예를 들면 인도에서 24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강탈 사건이 있었다 이런 뉴스, 또는 알래스카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비트코인 채굴 프로젝트가 환경 문제, 소위 ESG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 같은 것들이죠. 그런 사건, 사고나 논란들. 네,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가격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어도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거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하락 요인들, 그러니까 거시경제 불안, 채굴 수익성 악화, 그리고 개별적인 암호화폐 관련 위험들, 이게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거시경제 불안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기 어려운 일종의 유리천장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채굴 수익성 악화는 말씀하신 대로 잠재적인 매도 압력인데, 근데 좀 흥미로운 건 아직까지는 채굴 업체들이 막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파는 움직임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군요. 네, 이건 좀 지켜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ESG나 보안 관련 이슈는 단기적 영향보다는 장기적으로 기관 투자 유치나 비트코인의 어떤 대중적인 수용, 여기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기관 자금 유입이나 규제 개선 기대 같은 꽤 강력한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만만치 않은 거시경제 불안이나 채굴 이슈 같은 부정적 요인들이 서로 좀 균형을 이루면서 현재 안정적이면서도 아주 약간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낸 것 같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께서 앞으로 좀 주목하셔야 할 점은 이거 같아요. 비트코인이 점점 더 전통 금융 시스템하고 얽히면서 이제는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 내부 이슈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변수라던가 기관 투자자들의 큰 흐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훨씬 중요해졌다는 거죠. 외부 요인과의 연결성이 중요해졌군요. 네, 이것이 앞으로 비트코인이 얼마나 성숙한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걸 가늠하는 좀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비트코인 1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파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